자, 오늘도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해하고 유쾌한 상암동 클래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집사 컨셉으로 오셨네요. 네, 집 사고 싶어요. 네. 자, 도시락보이. 오늘 어떤 도시락이 준비됐나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소화기와 물대포. 오. 이게 화재 현장이 아니라 골프장에 등장했습니다. 골프장에. 네, 법원이 인천 영동조 소재 이 골프장 스카이 72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뭐 트랙터 보이고 대형 버스, 뭐 승용차가 쫙 있습니다. 네. 이게 진입로를 막아둔 거예요. 이 법원 집행관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화기와 물대포 저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골프장 운영사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이 분말가루와 물을 쏘면서 진입을 막았는데요. 법원 집행관 측 600여 명과 맞서면서 엉겨붙었고 이 고성과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인천지방 법원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뭐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막 다 분말을 뒤집어 쓰고 있네요.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실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2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살벌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스카이 72는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골프장인데요. 이 국내 최대 매출 골프 클럽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인천공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이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정했는데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미뤄지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 공항공사는 시기가 됐으니까 돌려달라고 했고 반면에 스카이 72 측은 아직 제5활주로 이 착공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갔던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소송전이 벌어졌죠. 이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1년 토지 반환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도 스카이 72가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 부지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소화기랑 뭐 물대포까지 나오고 지금 물리적 충돌이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집행을 막은 사람들 측, 이제 운영사 측은 이런 말합니다. 이 골프장이 없어지면 식당도 망한다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 측은 법적인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요. 네. 결국 전체 72홀 가운데 54홀을 확보했습니다. 뭐 4분의 3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 법원은 점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코스에 대해서도 추후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경찰관 250여 명도 배치됐는데 이 물리력을 이용해서 강제 집행을 방해한 8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갈등이 좀 당분간 이어지겠네요. 네, 어쩔 좀 수 없을 것 지켜보도록 같습니다. 하고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대체 돈이 뭔지. 이 돈이 뭔지 지난해 한 50대 남성이 돈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 아이고. 아버지의 집에서 2시간가량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 이게 심지어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게 믿기지가 않는데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아버지를 숨지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폭행해서 숨지게 한 건데요. 이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뭐 지금 그림이 나가는데 저희가 재현한 그림입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매각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도 원망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도망치자 아들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 했고 그리고 폭행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뭐 장례식장이지만 실제로는 이 아버지의 집에서 범행이 벌어졌는데요. 아이고, 네. 결국 2시간여 폭행이 이어지니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탈을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큰 패륜인 것 같고 네. 아버지를 어떻게 때려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무려 2시간입니다. 아버지를 어머. 폭행한 게 2시간인데 웬만한 성인 남성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겠죠. 이 피해자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네. 이 남성 재판에 넘겨진 뒤에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뭐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주장한 겁니다. 네.
몸과 마음이 모두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벌인 일이지 참작 양형에 좀 반영을 해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들 손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법원이 징역 30년 선고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입니다. 네, 다음 도시락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 아이고, 저 귀여운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나인 줄 알았다. 네. 말다운표에 들어가 있죠. 이 한 남성, 이제 A 씨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 경찰서 전화가 왔는데 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서 본인이 맞는지 와서 확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신체를 노출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했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당시 인상착의와 거의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A 씨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났대요. 왜냐면은 이 머리 모양과 옷차림, 심지어 신발 브랜드까지 아주 똑같은 이 영상 속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일이 일어난 그 시간대에 이 사람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뭐 거기에 갔는지 그런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게 전혀 기억이 안 어머나. 났다고요. 근데 영상 보니까 자기인 것 같아. 어머. 변이랑 비슷해요. 옷이 똑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황과 증거가 자신을 향하니까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조건 막 법원 가서 이렇게 수사기관 가서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 본인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국 혐의를 인정한 쪽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게 네. 지금 키워드가 나인 줄 알았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A 씨의 변호사가 상담을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네. 이게 화질이 좀 좋지 않았어요.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재현한 그림입니다. 저렇게 시계가 있잖아요. 네. CCTV 속 남성은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이게 각도마다 좀 다르게 보여서 잘 안 보였대요. 나중에 영상을 뒤져보니까 시계에 있는데 이 A 씨 시계 안 찬대요. 나는 시계 같은 거 잘 안 찬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또 보니까 검은색 저게 반소매 티잖아요. 네. 로고 브랜드 위치가 있는데 화면에 따라 로고 브랜드가 실제 입었던 옷과 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이 있었겠죠. 이 같은 사람이랑 증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 수사가 더 이어졌고 2주 만에 또 다른 진범이 붙잡혔습니다. 하마터면 누명을 뒤집었을 뻔했어요. 네, 진짜 큰일 날 그냥 뻔했네. 뭐 처벌을 좀 적게 받으려고. 왜냐면 자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본인 인정하려다가 이렇게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CCTV 속 몇 장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얼마나 술을 마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고. 참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술 제대로 끊을 것 같습니다. 뭐 전후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출산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데 네. 술은 좀 자제하십시오. 예. 술 좀 진실 밝혀서 어쨌든 뭐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네. 술은 안 하는 걸로. 자, 오늘 도시락 더 있나요? 네, 도시락이 네, 하나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귀여운데 불편해? 물음표. 이도성 기자 말인가요? 저 불편해요. 귀여운데. 불편하죠. 귀여운 건 인정하셨나요? 귀엽긴 해. 귀엽고요. 예. 네. 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데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저게 눈오리예요. 이게 한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바닥에 깔린 눈오리 제가 세어봤거든요. 네. 한 줄에 한 20마리 있는데 이게 15줄이라서 네. 곱하기 하면 한 300마리 가까이 되더라고요. 엄청 많죠. 우리 군단. 네, 우리 군단이죠. 예. 저걸 만드는데도 시간, 정성 많이 쏟았을 것 같은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제발 남의 집 앞에 눈오리 좀 만들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귀엽긴 한데 치워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도 본인이 만든 거 사진 찍었으면 치우고 가라 뭐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눈을 쓰고 있길래 도우러 나갔더니 여러 곳에 저런 눈오리가 수십 마리씩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치우는 와중에도 이웃들이 아이와 함께 눈오리를 만들고 있었다면서 이게 치우는 사람 따로 뭐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이 친구 아들, 딸들이랑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 1000개 정도 만들어 본 경험이 1000개를 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4시간 동안 진짜 공장처럼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냅두면은 지나가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뭐 눈싸움도 하고 뭐 재밌게 놀기도 하던데. 근데 또 이게 장소가 놀이터면은 사실 이 통행에 방해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진을 본 사람들의 의견 사실 조금 엇갈렸습니다. 저게 나중에 좀 얼면 좀 단단해지잖아요. 네. 치우기도 어렵다. 길이에 저렇게 늘어놓는 건 민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이거 애들이 만든 거를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면 좀 세상이 삭막하다, 뭐 그러네요. 심하게 한 거 아니면 욕할 일인가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상크리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거 유튜브나 네이버로 지금 보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